기계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여러분 뇌를 자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머리가 거의 퇴화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랬마, 물론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적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일반화시킬수록 나는 오히려 성공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네, 여러분 배는 늘 고픈데 뇌는 늘 편안하시죠? 이게 뇌가 굳어가고 있다는 징조거든요. 여러분 뇌에 정보가 입력되는 방법은요, 뇌가 좀 이렇게 불편해야 되고 뭔가 편안하지 않아야 외부에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뇌를 편안하게 만들거든요. 인간은요 자기 조직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옷을 입고 이렇게 자꾸 균형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뭘 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집어넣어서 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뇌는 늘 편안하니까 정보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배는 늘 고픈데 뇌는 늘 고프지 않잖아요.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은 설렁탕이고요. 뇌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을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 뇌진탕에 뇌진탕. 여러분 뇌진탕 실제로 걸리시면 안 되고 뇌에게 주는 모든 신선한 자극, 저는 이게 뇌진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뇌과학자가 아니라서 뇌와 신체의 연관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계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여러분 뇌를 자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디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거의 안 쓰시잖아요. 용불용설에 의해서 머리가 거의 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의 용도는 앞으로 3가지밖에 안 남아요. 알려드릴까요? 첫째, 베개 벨 때 머리가 필요합니다. 머리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둘째, 모자 쓸 때 머리가 필요하고 머리 숱을 때 1명, 2명, 3명 이 3가지 용도 이외에 여러분 머리가 불필요해지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를 자꾸 어려운 일, 힘든 일, 복잡한 일에 몸을 던져서 자꾸 머리를 써야 여러분의 뇌는 이전과 다르게 점점 발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멘탈 머슬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머슬은 피지컬 머슬만 있는 게 아니라 멘탈 머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뇌의 건강과 신체의 건강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느 목욕탕 간판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 때는 이제 이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때가 생각의 때가 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호기심의 물음표가 없어지고 생각의 때가 자꾸 깨잖아요.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랬마, 물론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제 단어가 늘어나면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때가 끼는데, 예를 들면 고정관념, 이게 생각의 때 중에 가장 대표적이에요. 통념, 상식, 관례, 전례, 또 하나 전문용어로 성우라고 있어요. 신성시할 성자에다 소우자. 여러분 인도에 가면 소를 신성시 대접하잖아요. 여러분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성시하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례나 습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성우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여전히 지금 통용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통념이 산산조각 깨부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 새는 갈매기인데요, 갈매기는 근시예요. 그래서 멀리 못 봅니다. 이런 게 다 이제 생각에 때가 껴가지고 자꾸 옛날의 통념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 한번 먹어보세요. 먹다가 기도 막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에 때가 껴가지고 이제 강력한 생각 세탁 샴푸를 이걸 흔들어가지고 떼내도 때가 안 떨어질 정도의 강력한 접착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가 개발한 생각 세탁 샴푸로 막 생각을 흔들어서 깨우시고 생각 린스를 쳐가지고 생각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빈 병에다가 꿀벌과 파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빛을 저쪽 반대 방향에서, 입구가 이쪽이고 출구가 저쪽 끝에다가 빛을 비췄는데, 여러분 파리하고 꿀벌 중에서 어떤 게 더 멀리 출구로 날아갈까요? 네, 실험을 해보면 파리가 먼저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꿀벌은 습관적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만 간대요. 그러니까 출구가 이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저쪽이니까 글리가서 막 부딪혀가지고 꿀벌은 죽는데, 파리는 머리가 좋아서 날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헤매다가 여기 뚫렸네 그러니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생활에 엄청난 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실험이 있는데요. 원숭이를 우리에다가 4명을 가뒀어요. 그리고 꼭대기에다 이렇게 바나나를 매달아가지고 바나나를 따먹게 만들었는데, 주인이 바나나 따먹을 때 건드리자마자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따먹을 원숭이가 가서 건드리다가 뜨거운 맛을 본 거예요. 나머지 3마리 원숭이가 뜨거운 맛을 보는 원숭이를 보고 바나나를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예, 절대 안 따먹죠. 그런데 거기 우리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 내보내고 신입사원 원숭이 한 마리 들여보냈어요. 자, 그럼 신입사원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러 갈 때 우리에 있는 원숭이 3마리는 이 신입사원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는 걸 말릴까요? 너 조직의 쓴맛을 봐라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바나나 뜨거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바나나 그러면 뭐를 딱 연결시킨 거냐면 뜨거운 물.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주인이 사실은 뜨거운 물을 나중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따먹어도 뜨거운 물이 안 쏟아지는데 이 원숭이들은 대대손손 배워온 관례 전형적인 습관대로 바나나를 따먹으면 뜨거운 물이 쏟아지니까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통념으로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끈질기게 계속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던 체험 있잖아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옛날에 성공했던 거는 옛날의 상황인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성공했던 걸 여기다가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아놀드 토인비는 전문 용어로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성공 체험에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성공 체험을 일반화시키면 일반화시킬수록 나는 오히려 성공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적은 어제의 성공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제보다 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제의 성공 체험에서 벗어날수록 우리의 뇌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는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사무실의 상황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뱀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S그룹에 근무해서 하는데 S그룹은 뱀이 들어오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해요. 뱀이 왜 들어왔는지 원인 분석 대책 수립 회의를 합니다. 뱀이 다리를 물어도 회의를 계속해요. 그런데 H그룹에 뱀이 들어오면 뱀 머리 잡아가지고 집어 던져 회의를 안 해요. L그룹은 또 그 사이에서 이렇게 웃고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뇌는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대응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 그러면 이때 뇌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뇌가 습관적인 관성에서 탈출해서 다른 생각을 만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뇌한테 비정상적인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 2군데 얘기해 보세요. 자, 회사원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가죠. 저녁 때 어디 갑니까? 집에 가죠. 아침에 또 뭐 가요? 회사 가죠. 그러니까 집에 갔다 회사 갔다 집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사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부터 회사 가지 마시고 저녁에 집에 가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엉뚱한 데를 가봐야 뇌가 엉뚱한 자극을 받고 엉뚱한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목은 제 목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옷만 갈아입지 말고 생각도 갈아입어라. 여러분 매일매일 속옷은 갈아입는데 매일매일 생각은 안 갈아입잖아요. 생각을 갈아입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생각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생각의 옷이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 사용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경험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어도 세상으로 나갈 때 언어라는 옷을 입고 나가는데 언어 사용 방식이 틀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의 사고 방식도 틀에 박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옷을 갈아입는 것은 생각 옷에 바로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틀, 언어의 사용 방식, 언어의 프레임을 바꾸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요 여러분 언어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독서는 뭡니까? 독서를 책에서 찾아보면 뭐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뭐 행동, 시간을 보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읽고 감동받고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언어를 바꾼다는 얘기는 기존의 언어의 정의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재정의라고 그래요. 정의가 바뀌면 바뀐 정의대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독서는 피클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거든요. 독서는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피클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오이가 피클이 되는 변화를 전문용어로 비가역적 변화라고 합니다.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지만 피클이 오이로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저처럼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의 옷을 완전히 갈아입는, 그리고 거기서 언어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이럴 때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통념이 생기고 고정관념이 생기잖아. 옛날에는 나의 신념이었는데 이 신념이 통념으로 바뀌는 데가 바로 꼰대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면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자극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꼰대의 정의가 입력은 고장났는데 출력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계속돼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통념이 통념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고정관념이 고장나가지고 고장관념이 됐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 왜냐? 자극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레지라는 사람이 쓴
아장스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장스망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라는 뜻입니다. 배치. 자, 그러면 막걸리에 대한 통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막걸리 그러면 언제 땡기세요? 비 오는 날 땡기죠. 자, 막걸리 옆에 항상 아장스망, 배치가 비 오는 날 배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 막걸리 옆에 안주가 뭐가 배치돼 있어요? 파전. 막걸리줄 어디 갔다 오셨어요? 등산 갔다 오드시죠. 막걸리 옆에 통념이 붙어 있어요. 막걸리는 비 오는 날, 막걸리는 파전, 막걸리는 등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걸리에 대해 글을 쓰라고 하면 막걸리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트립 나오고 등산 갔다 온 것밖에 쓸 수 없는 이런 틀에 박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바로 아장스망, 어레인지먼트가 배치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통념을 깨는 방법은 아장스망, 배치를 바꾸는 거예요. 막걸리를 비 오는 날 배치하지 마시고 막걸리를 새벽에 배치하세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막걸리 3병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회사를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이 연결돼가지고 그동안 막걸리와 비 오는 날에 연결된 통념이 산산조각 깨지는 이런 통렬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3가지가 있대요. 첫째, 강철. 두 번째, 다이아몬드.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인식이 강철과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할 정도로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강철,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자기인식을 흔들어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보셨죠? 여러분이 제 방송을 들으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세를 똑같이 한번 취해보세요. 로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생각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여러분, 로댕을 수없이 봤는데 로댕의 그림을 살짝 감추고 로댕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면 로댕하고 자세가 똑같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통념에 갇혀가지고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댕의 그림을 대충 봤기 때문에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사는 가장 큰 해충 이름이 대충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습관이 적이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습관적으로 타자 치는 여인이 있어요. 워커라는 동영상인데, 아날로그 시대에 타자를 쳤는데 타자기기가 다 없어졌죠.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컴퓨터, 키보드하고 모니터로 바꿔줬죠. 비서한테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자 치고 있어요. 막 키보드를 치다니 모니터를 옆으로 확 밀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시죠? 타자 칠 때 습관적으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런 습관들이 내 삶에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적이라는 말입니다. 뇌는요, 마주침이라는 침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의학 만약 침 맞으시면 건강에 좋아지지만 이 마주침이라는 침은요, 이 뇌세포를 신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뇌는요, 색다른 마주침이 뇌로 입력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꿈틀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아야 될 마주침이 3가지가 있어요. 자, 체험적 마주침, 낯선 환경과 마주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 마주침, 낯선 사람을 만나야 내가 인간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적 마주침. 어제와 다른 책을 읽어야 책에 있는 새로운 문장, 새로운 생각들이 뇌세포를 침범해가지고 꿈틀거리게 만들거든요. 이런 마주침이 생기면 깨우침, 가르침, 뉘우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침은 그만 흘리시고 이제 침을 맞으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폴 브루제라는 프랑스 시인이 말한 게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명언을 바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사는 대로 생각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의 결론으로 내 생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한 가지 방법은 어제와 다른 삶을 살면 어제와 다르게 산 삶 그만큼 여러분은 생각이 다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세요. 결국 딴짓을 많이 하면 딴 생각이 듭니다. 딴 생각을 해서 딴짓하기는 나이 들면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오늘부터 제 강의를 끝나고 바로 딴짓을 시작하세요. 네,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내일 회사 가지 마시고 이렇게 딱 딴짓을 해야 세상은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